광양 옥곡면의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번지면서 하룻밤새 축구장 60개 면적의 살림이 사라졌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됐던 주택의 거주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위각 시설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9개 기관 11곳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정원을 배정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되면서 교육통합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쟁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지면서 하룻밤새 축구장 60여 개 면적의 살림이 불에 탔습니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불은 발생 19시간 만에 완전히 잡혔는데요.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며 밤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거주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옥곡면의 주택입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집 뒤편 야산으로 옮겨 붙었고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진상면까지 화선이 이어졌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최대 2.1km까지 이어진 길다란 화선. 짙은 연기가 마을을 덮치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거주자는 80대 노부부. 이들은 강추위가 이어지자 화목 보일러를 당일 처음 틀고 잠시 외출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넘도록 직접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신고도 마을 주민들이 대신해줬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두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생일 처음으로 떼다 그래 이 난리가 나요. 그게 무서워 죽겠어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22일 오전 10시 30분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신고 18시간 59분 만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불 영향구역은 모두 49헥타르, 축구장 60여 개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진화 장비 108대, 인력 997명이 밤샘 투입됐고 날이 밝자 산불 진화 헬기 25대가 동원됐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으로 야간 화선 파악 임무에 투입되면서 진화 효율을 높였다고 산림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산불 여파로 인근 주민 338세대 60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나 주요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양시는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로 인해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잔불 정리와 재확산 방지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무안공강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방위각 시설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오전 서울지방항공청과 방위각 시설 관계 업체 등 9개 기관 11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왔지만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상당수는 콘크리트 둔덕으로 조성된 방위각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전남 의대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 연 정원 100명 규모의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논의하면서 전남 설립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계획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개교보다 3년가량 늦어지면서 전남도는 늦어도 2029년 1월에는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채용 등 업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복지부 논의에 환영 입장을 대고 최대한 신속하게 의대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며 22일 새벽 6시 기준 영광 12.8cm, 진도 12.3cm, 한평 7.9cm 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눈길로 인한 낙상 사고 등 피해 신고는 전남에서 5건가량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4곳의 탐방로 출입이 제한됐고 여객선 35개 항로 36척과 진도 군도선 14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해남과 목포, 신안 등 전남 9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이번 눈은 오는 24일까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포함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특별법에 특정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광주 전남을 노동이 차별받는 지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통합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육 통합 논의의 핵심을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통합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역 교육 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교육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대도시인 광주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운영될 경우 전남 농어촌과 섬 지역의 교육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지난 21일 장성과 신안에서 열린 도민공청회에서는 작은 학교 유지와 교원 정원 확보, 농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교육 특례가 지속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작은 학교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 인사와 근무지 배치 우려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시 출범 이전 임용 선발된 교사와 교육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사관리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출 시기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를,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군제 운영을 둘러싼 시각차도 큽니다. 광주는 과밀 학급 해소를 전제로 한 현행 학군제 유지를, 비평준화 고교가 많은 전남은 광주 학군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교육감은 공동 학군제 도입 후 우려되는 광주 쏠림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제도에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20일 만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순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강도 등 혐의를 받는 순천시 A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A 과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순천 소방은 지난 21일 저녁 7시 45분쯤 조례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세대가 소실되고 베란다에서 깨진 유리가 주차된 차량에 떨어지는 등 총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정의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밤에 아픈 아이를 더는 방치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지역 의료기관이 진료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정당은 20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는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어 광주로 이동하거나 밤을 새운 뒤 아침에 소아과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야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외래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 청구 조례를 발의했다며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남 해안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최근 5년 평균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조사한 서남해안 해양 오염 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93건으로 최근 5년 평균 70건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선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량은 16,000리터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시도민 제안으로 설계하기 위해 공개 토론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남도는 이달 31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바란다를 주제로 정책 대동회를 열고 통합 이후 도시 모습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행사는 내외빈과 축사 없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 제안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돼 현장에서 제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서가 직접 답변합니다. 전남도는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부서 검토를 거쳐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과 도정 전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김 양식 현장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김 활성 처리제를 어업 현장에 본격 보급합니다. 이번 활성 처리제는 서울대학교와 3년간 공동 연구로 개발됐으며 파래와 요강류 제거 효과는 기존 대비 3배, 균 억제 효과는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시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연간 사용량도 8분의 1로 감소해 약 88%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2025년 시험 양식에서도 성능과 작업 편의성이 검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희망 어가를 대상으로 시험 어장을 지정해 약재를 보급하고 환경 영향 조사와 사용법 교육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한국공항공사와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여행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21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활용한 여행사 인센티브를 공동 운영하고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한 홍보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정부 예산과 도 자체 사업을 연계한 종합 여행업계 지원 대책을 확대 추진해 관광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등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